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논술주간 박재현입니다. 트럼프 쇼크가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 초기에는 강달러 분위기였는데 취임 직전에 달러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약달러 정책으로 시장은 이해를 하면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달러를 환전하려면 트럼프 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 하나은행 강남센터의 고재필 PB팀장과 함께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 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네. 역시 예상한 대로 그 파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TPP 탈 때 쓰는 그 통상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에 따라서 환율도 많이 요동을 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환율 변화가 왜 그런 건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난해 12월 28일 날 단기적으로는 달러 환율이 1212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1월 들어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현재 116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대외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대외 요인은 결국에는 작년에 환율이 올랐던 부분, 특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달러가 너무 급하게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에는 미국 정부의 말과 그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의 말과 두 말에 따라서 환율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글로벌 IB들이 이제 환율 전망을 잘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2017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평균 41개사 평균을 내면 1,200원 초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제일 강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에는 1,300원까지 육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국계들은 환율을 좀 고환율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 반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최근 2주 전에 발표한 자료가 조금 굉장히 좀 반대 방향의 방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평균 환율은 약 1,150원. 4분기에 가면 1,180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총 41개사들이 대부분은 달러 강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환율이 1,200원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달러를 사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달러를 좀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우리가 환전을 해서 현금으로 보유를 하는 거 하고요. 환전을 해서 우리가 외화 통장에다 넣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보면 현금으로 저희가 환전을 하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1인당 10,000불까지 환전이 가능하고요. 환전을 해서 외화 통장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환전을 한 다음에 외화 예금에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금융 상품들을 달러로도 가능합니다. 달러로 이제 가능한 상품들은 외화 정기예금,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달러 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달러 ELS, 달러 펀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갔다가 혹시 그 유안화나 엔화 같은 거 남은 것도 그 외화 통장에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그렇습니다.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투자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체크 포인트 그런 거는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네. 예, 이 수수료를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거래은행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래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환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좀 큽니다. 예, 네. 그래서 꼭 환율 우대를 받으시고요. 주거래은행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각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환율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환전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전 수수료를 굉장히 좀 절감하셔야지 환율 투자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뭐 설 연휴에도 네. 해외 여행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유학생들도 해외 송금할 일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말씀 드릴 게 있으면 뭐. 먼저 이제 해외 송금을 하시는 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외 송금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송금을 하실 때 대부분은 송금하시는 당일날 환율로 전부 다 환전을 해서 송금을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화 계좌를 하나 터놓으시고요. 분산해서 송금해서 외화 계좌에다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게 바꿀 수도 있지만 높은 환율에 바꿀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환전해서 환전 후에 외화 계좌에다 입금했다가 송금 나갈 때 거기서 인출해서 송금이 나가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좀 전에 질문 주셨듯이 해외 여행 다녀오셔서 조금 소액이라든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화 계좌에다가 넣어놓으셨다가 향후에 또 해외여행을 나가실 때 쓰셔도 됩니다. 다만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키트를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환율 우대가 전신환 매입률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대 환율을 받는 것보다 좀 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는요,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각 은행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원화로 결제를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페이버를 주는 카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서 꼭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실 때는 해외 비자나 마스터가 붙어 있다고 무조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특화되어 있는 카드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면 그런 건 발급을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고재필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율 전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노믹스의 향방과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충돌, 새로운 이제 환율 체계 변경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